아이고, 오셨어요. 예. 먼저 악수 한번 하시고. 김세미 씨가 병원을 찾았다. 이 의자에 편히 앉으세요. 20년 가까운 세월을 만나온 의사와 환자는 오랜 지기가 됐다. 이렇게 소리가 이제 약간 상층이 조금 안 나온다 해가지고 혹시 이제 검진상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오시고 그랬잖아요. 요즘은 좀 어떠세요? 공연도 많아지고 이제 그 신경 쓸 일도 많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막 이러니까 저번에 이제 선생님한테 진찰을 하고 가가지고는 조금 나아진 건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자, 혀를 한번 쭉 내보시고요. 한 소리의 고향 전라도뿐 아니라 전국의 소리꾼에게 홍기환 교수는 유명하다. 숨 쉬어보시고요. 편안하게. 병이다, 수술해라란 말을 하지 않는 의사. 소리꾼의 거친 목소리를 이해하는 유일한 의사이기 때문이다. 소리를 낼 때 이 목을 약간 조이면서 성대한 것인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성대가 약간 이렇게 오므라들었잖아요. 전에는 충분히 이완되고, 그래서 오므라들었기 때문에 병변이 조금 더 심은 듯이 보여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똑같아요. 전체적인 병변이 이렇게 굳은 살의 모양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김세미 선생님 성대를 항상 보면서 느끼는 것은 이게 항상 모양이 참 잘 잡았구나. 그래요? 네, 모양이 이렇게 판소리 하신 분을 위한 모양 아주 잘 잡았구나 하는 생각이 항상 들어요. 항상. 속도 좀 보여주시고. 만약 홍기환 교수가 아니었다면 수술을 받고 소리꾼으로서의 인생이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노래하는 사람, 목을 많이 쓰는 사람은 간혹 결절이 온대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몰랐었지. 처음으로 결절이 왔었으니까. 그래 울며불며 왔더니 이제 선생님이 아유 걱정하지 말라고 약 먹고 한 달 쉬면 옛날 같으면 수술을 하라고 했을 건데 수술 절대 하지 말고 다른 사람 말 듣지 말고 약을 한 달 정도만 먹고 쉬어보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소리꾼의 목소리를 이해할 수 있었던 건 부단한 연구와 노력이 있기에 가능했다. 소리꾼들의 성대 자체가 일반인과 다르다는 걸 알게 된 것이다. 녹음 쑥 대머리 귀 소리꾼은 독특한 발성으로 인해 성대에 굳은 살이 박이는데 서양의학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치료해야 할 병이었다. 하지만 홍기환 교수의 시각은 달랐다. 오케이. 이렇게 보면 정상적인 사람들이 깨끗이 나오거든.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제 홍생 내시경을 보면은 이 성대가 딱 안 다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탁성이 탁성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저는 과연 탁성이 어느 정도가 나오는 것이 정말 듣기가 좋은가? 들었어요. 그것에 대한 참 정량화된 데이터가 없어요. 병적이라고 하지만 이게 병이라고. 전공의 시절 거친 목소리가 병이라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은 후 더는 노래할 수 없게 된 한 소리꾼을 지켜보며 시작한 연구였다. 서양식 공간이 맞지 않고. 그 후두의 변화에 대한 연구를 쭉 이제 하다 보면 내가 그런 지식을 가지기 전과 가진 후에 환자를 보는 즉 치료의 양상이 달라요. 판소리에 대한 것도 성대 변화와 이게 목소리의 변화 또는 소리의 특성을 알아야 이분들한테 결정적인 피해를 안 주겠구나 해서 이제 그 환자분은 제가 아마 판소리에 대한 음성의 특성, 후두의 특성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그분이 어떻게 보면 저한테 진정한 선생님이 되셨구나 하는 것을 하고요. 소리가 공명되는 그런 트랙이 저희가 만들어졌는데요. 대한음성언어의학회 세미나장. 홍기환 교수가 연단에 섰다. 국내 최초로 국악 발성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발표하는 자리. 소리꾼의 거친 목소리는 병증이 아니라 한국인이 좋아하는 아름다운 소리라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며 국내 음성 연구 분야에 또 한 번의 전환점을 만든 시간이었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사실 전주는 두경부암의 메카다. 1984년 국내에 두경부암이란 개념조차 생소하던 때
데이비드 실이란 미국인 의사가 전주에서 두경부 종양학회를 설립한 것이다. 그가 한국전쟁 당시 가난하고 척박한 나라에서 두경부암 환자들을 치료하며 보여준 그 열정은 오늘날 국내외에서 인정받는 두경부암 전문의들을 키워낸 초석이 됐다. 두경부암의 메카란 자부심과 전통은 오늘도 이어지고 있다.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알아듣기 힘든 목소리. 그래도 즐겁게 담소를 나누는 이들은 후두암 환자들이다. 매주 금요일마다 열리는 식도 발성 교실. 다시 말할 수 있다는 희망으로 말을 처음 배우는 아이들처럼 모두가 열심이다. 후두 전절제 수술을 받으면 말하는 방법을 새로 배워야 하기 때문이다. 복식호흡이에요. 아랫배에서 이렇게 자꾸 공기를 빨아들이는 훈련을 해야지만 너무 연로하시면 체력 때문에 안 되지만은 전기 후두나 인공 성대 등 재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식도를 이용한 발성이 가장 자연스러운 소리를 낼 수 있고 성공률도 높기 때문에 홍기환 교수는 전라도에서 유일한 이 식도 발성 교실을 20년 넘게 운영해오고 있다. 여하튼 제가 몇 년 전에도 저희가 많은 환자들을 참 수술하고 하면서 항상 제가 해야 될 일이 어쩔 수 없이 병에 의해서 후두를 제거를 했지만은 제거하는 만큼도 기능을 살려주는 것도 또 제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참 이분들이 어쩔 수 떼었지만은 뺀 제 심정이 참 안타깝지만은 이분들을 어떻게든 재활교육에 의해서 소리를 나게 해야 되겠구나 했을 때 이분들이 소리를 전혀 못 내잖아요. 교육 받아가지고 소리 소리 한마디 나오는 이 소리가 어떻게 보면 환자나 저나 굉장한 희열을 느끼거든요. 후두 전절제 수술을 받게 되면 발성기관인 후두와 성대가 모두 사라지게 된다. 더 이상